안녕하세요.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재발성 류마티즘 질문 주신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재발성 류마티즘이란 통증이 괜찮다가도 갑자기 아파지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경우는 처음에는 할록신과 낙생정 같은 약물을 복용하면서 지내보면서 생활해봤는데, 그래도 중간에 굉장한 일상생활에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또 검사했지만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진단받고 류마티스 관절염 진성 혈청 양성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진단받은 상태에서 메토트렉세이트와 소론도까지 넘어갔죠.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기존 할록신이나 낙센종이 듣지 않으니까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까지 쓰게 된 건데 그래도 아프다. 이분의 질문의 요지는 지난 시간에 그거였어요. 류마티스로 전환된 것인지요? 라고 질문 주셨었고, 류마티스로 전환됐다기보다는 재발성 류마티즘의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잡기 위해서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그게 듣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혈액검사상에서도 정상이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가끔씩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가끔씩 심한 통증이 찾아올 때가 있다. 며칠 전에도 고관절 통증이 심해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했다. 이게 재발성 류마티즘 환자분들의 어떤 패턴이거든요. 갑자기 아파지면은 움직일 수가 없다.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오는데, 약을 복용해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면역억제제, 메토트렉세이트와 스테로이드를 먹었는데도 재발성 류마티즘의 통증을 일으키는 통증 유발 물질이 없어지지 않았다. 만약 진성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이었다면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를 먹었을 때 통증이 가라앉았을 텐데, 염증이 가라앉고 염증치가 높았더라면 낮아졌을 텐데, 이분은 염증치도 정상이고 혈액검사상 류마티스 인자 다 음성이고 류마티스 걸리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진단받았던 건데, 이분은 메토트렉세이트와 소론도를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약을 복용해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약이 작용되지 않는다. 그 약이 작용되는 범위에 벗어나는 물질이 있다. 통증을 유발하는. 그럼 그 물질이 무엇인가? 현대학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찾다가 이제 제 강의를 보시고 제 블로그에 글을 보신 것 같은데, 이제 식이요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으셨고, 약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이제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약을 끊고 통증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약을 끊으려면 약을 끊는 상태에서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럼 현대학에서는 찾지 못하는 이 재발성 류마티즘의 통증 원인, 물질 무엇일까?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리스어의 어원은요, 이 류마라는 어원 자체가 흐르다, 나쁜 액체가 내 몸 안에서 흘러다닌다. 그러면서 통증이 여기저기로 이동하다가 관절에 그게 쌓이게 되면서 병증이 시작되는 거다. 그러니까 류마라는 말 자체가, 이 류마라는 것 자체가 흘러다닌다. 나쁜 액체가 흘러다닌다. 내 몸에서 어떤 이물질이 여기저기로 흘러다니면서 관절에 가서 통증을 유발하고 거기서 점점 더 쌓이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관절 변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재발성 류마티즘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변화하는 것도 이런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흘러다니면서 통증이 여기저기로 나타나다가 통증이 점차 관절에 고착화되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넘어가는 거죠. 흐르다, 여기저기로 통증이 돌아다닌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현대학에서 잘 치료하지 못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저기로 통증이 돌아다닌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한다. 이것은 한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담음 유주증이라는 한의학에만 있는 개념이 있어요. 이래서 한의학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양방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재발성 류마티즘 환자분들을 제가 한의학적 치료로 통증을 줄여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의 의학적 개념 이론이에요. 생리이론. 생리병리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가슴과 등, 팔과 다리, 허리 참을 수 없이 아프다가 아픈 곳이 일정하지 않으며 자꾸 옮겨다니는 병증이다. 일정한 곳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 해서 붙여진 이름 증상이다. 그래서 담음이란 이물질,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어원으로 말씀드린 류마, 흘러다닌다 하는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담음이라는 것은 유주, 돌아다닌다. 이 유주라는 한자어는
여기저기 흘러서 돌아다닌다. 담음이라는 이물질이 흘러서 돌아다닌다. 류마의 어떤 이물질이, 체내의 이물질이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유발한다. 이것이 결국 이 담음 유주증이라는 것 자체가 류마의 개념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담음 유주증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섬유근육통이라든지 재발성 류마티즘이라든지 혈청 음성 류마티스,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검사상 전혀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통증으로 괴로울 경우, 통증의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는 통증일 때, 검사상으로 형체가 드러나지 않는 염증과 통증일 때 재발성 류마티즘이나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등으로 진단이 되는데, 이런 질환들은 한의학 치료가 현대학적 치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한의학 전공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열심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양방에 비해서 우위점을 가진 치료 분야예요. 특히 여기저기로 통증이 돌아다니는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은 통증이 돌아다니지 않고 고차가 되면 있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다. 그러니까 통증이 재발성 류마티즘이나 섬유근육통,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처럼 통증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이런 양상은 한 군데 관절이 붓고 고차가 되면서 변형이 일어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 가볍다. 그런데 이런 재발성 류마티즘, 섬유근육통,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관절 변형이 이렇게 막 심하게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몸 관리를 잘 안 하고 치료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 아프다가 안 아프면 살만하니까. 아플 때는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아프고 일상생활이 안 되지만 또 어느 순간 또 여기저기 막 통증 나타나다가 안 나타나면 또 살만하니까 그냥 지내는 것입니다. 음식 조절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병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발성 류마티즘, 혈청 음성 류마티스, 섬유근육통 환자분들은 여기 있는 제가 전에 강의해드렸던 류마티스 자가면역 질환 식이요법의 원칙 10가지를 꼭 지키면서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서 담음 유주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면 내 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통증 유발 물질이 제거되고 건강한 상태가 되면서 약을 비로소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담음이라는 이 담음 유주증, 내 몸을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제거가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아프지 않은 것입니다. 왜? 돌아다니는 물질이 없어졌으니까.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없어졌으니까 그 물질이 없어지면 통증이 없어지고 약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재발성 류마티즘으로 메토트렉세이트와 스테로이드까지 먹게 되는데 식이요법 하면서 한의학적 치료도 적절히 병행한다면 약을 끊고 건강한 상태로 될 수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재발성 류마티즘 환자분들 아프다가 안 아파지면은 또 살만하니까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미리미리 몸을 잘 치료하시고 식이요법도 꼭 신경 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에 의지하는 순간 계속 그 약에 의지하게 되면서 평생 갈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